킹덤의 세 번째 시리즈 킹덤 아신전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약 90분짜리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시즌3가 아니라 시즌 1, 2와 시즌3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의 에피소드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두보겠죠. 이번에 공개된 에피소드에서는 시즌2 끝자락에 쿠키 영상 비슷하게 등장했던 아신의 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신전에는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아신의 출신이 어디인지, 왜 어떻게 그녀는 좀비들을 사육하게 되었는지, 생사초가 어떤 방식으로 조선의 왕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는지 등등의 내용이 소개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킹덤 1, 2의 프리퀄 같은 개념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집필하신 김은희 작가님도 한 인터뷰에서 킹덤 아신전은 모든 것의 시초,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페셜 편으로 선공개를 한 것일까? 제 생각에는 킹덤 시리즈가 6부작으로 구성되어 좀 짧은 편이니 거기다가 아신의 과거까지 넣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의 영화처럼 별도로 축조해낸 것이라 추정됩니다. 아시겠지만 시즌 1, 2의 극본은 모두 김은희 작가님이시지만 연출은 두 편을 다른 분이 하셨죠. 1편은 김성훈 감독님이 하셨고 2편의 2부부터는 박인재 감독님이 하셨습니다. TMI로 지금 준비 중인 킹덤 세자전의 경우에는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님이 연출을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메인 감독을 걸었다고 해서 그 감독이 모든 시리즈를 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 추천한 마인드헌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데이비 핀처 연출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 에피소드 정도 말고는 전부 다른 감독들이 연출하고 있죠. 아무튼 이번 아신전은 일부를 맡았던 김성훈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중들에게 익숙한 감독님의 대표작은 끝까지 간다와 터널일 겁니다. 데뷔작은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작품이었죠. 이 작품은 최근 두 작품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데요. 김성훈 감독님의 세계 속에 꼭꼭 감춰져 있는 말초적 본능 같은 것이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러한 그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에 이 말초적 지점이 김성훈 감독님의 연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의 연출은 한마디로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인하는 것이 말초적 본능, 그러니까 상남자적 기질일 겁니다. 예를 들어 끝까지 간다 해서 알 수 있듯 뭔가 질질 끌지 않고 관객들의 멱살을 잡은 채 마초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냥 달려가죠.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장점은 대중적 시원한 즐거움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라면 빠른 속도로 인해 놓치게 되는 상황에 끼어있는 인물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터널에서 죽게 되는 여인 미나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 아무튼 안타깝게도 킹덤 아신전에서는 감독님의 그런 특징이 다소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역병 환자들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 보았듯 김성훈의 스피드는 전투 장면에서 가장 빛을 발하니까요. 아신전에서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이 돼서야 집중적으로 나오죠. 심지어 전지현 배우도 중반부는 넘어서야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신전이 김은희 작가 세계의 연장선인 이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장면에 대한 분석까지 킹덤 아신전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킹덤 아신전은 김은희 작가의 세계관이 명징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시즌 1, 2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죠. 특히 계급의 문제를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역병의 시작점을 분석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시즌 1에서 보면 어떻게 조선의 왕만 역병에 걸려있던 상황에서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확산되게 되느냐, 이승희 의원이 있는 동네의 자율헌에서 병자들이 먹을 게 너무 없어 다들 굶주림에 처하게 되자 결국 그들은 인육을 먹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체는 왕에게 물려 죽은 단이었죠. 아시다시피 생사초를 먹어 좀비가 된 상대에게 물렸을 때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안현에게 물린 조학주가 그랬었죠. 물린 대상을 섭취하거나 혹은 좀비에게 물려서 좀비가 된 대상에게 물렸을 때는 전염이 되죠.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상층부는 권력 다툼으로 인해 절멸의 약초를 나라 안으로 들여오게 되고, 백성들의 안위에는 손을 놓고 있으니 삶이 궁핍해진 백성들이 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어떤 일들을 벌이는데 그것이 다시 본인들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좀비라는 재난은 완전히 분리된 어떤 다른 차원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부의 원인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면 계급의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원인인 거죠. 아신전도 이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아신은 생사초를 조선의 상층부에게 전달하고 북방의 주둔지를 좀비 지옥도로 만듭니다. 그녀는 성서 야인이죠. 그들은 북방의 파저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서 동양을 살피라고 축조한 또 다른 여진족 집단입니다. 극중에서 보면 폐사군이라는 장소에서 파저 여진족 시체 15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는 조학주의 아들 조범일이 벌인 일이지만 민치록은 이 일로 조선에게까지 피해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성서 야인이 벌인 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성서 야인 집단은 파저 여진족
종족들에게 복수의 대가로 몰살당하죠. 그 중에는 아신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신은 이 전모를 밝혀내고는 말씀드린 일들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녀는 애초부터 생사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서 야인들이 몰살당하던 날 폐사군으로 들어가 생사초를 꺼낸 그녀는 돌아왔을 때 시체가 되어 있는 동포들을 목도하죠. 그리고 아신은 생사초를 그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되살아난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사육하게 된 거죠. 아무튼 아신의 이러한 선택 또한 조선의 상층부들의 문제로 가장 최하층부가 피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 이 또한 결국 윗계급들이 벌인 일들로 아랫계급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윗계급 본인들의 목으로 옥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언급드렸듯 킹덤 아신전 또한 계급에 대한 명징한 비판의식이 어려있는 작품인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김은희의 세계관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은 제가 킹덤 아신전을 보면서 불편했던 장면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찰을 해보니 그렇게까지 불편할 필요는 없었던 장면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머지했던 지점은 아신이 조선의 병사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노출이 나오진 않지만 그 병사가 풀어진 옷을 여며지면서 아신이 생활하는 헛간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죠. 처음에는 왜 굳이 저런 불편한 설정을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신이 겁탈을 당하고 당하지 않고가 이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끝까지 보고 나니 저런 설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신은 그동안 본인이 사육하던 동포 좀비들에게 꽁이나 노루 같은 것을 먹으라고 갖다 준 것으로 나오죠. 근데 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잡아서 재물처럼 먹이로 줘야 되는데 아신은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고 실제로 극악무도한 악당은 아니기에 아무 인간이나 잡아서 넘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악질의 인간을 좀비들의 먹이로 넘긴다면 관객들도 아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먹이가 되는 인간에게 연민 같은 것을 보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신의 살인에 대한 당위를 위해 겁탈 장면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악당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런 방식의 단점이라면 어떤 한 캐릭터를 너무 단편적으로 그린다는 것이겠죠. 그 병사는 결국 본인의 성욕을 주체 못하는 강간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묘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아무도 그의 죽음에 관심도 없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병사가 죽는 메커니즘 자체가 킹덤 시리즈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챕터 1에서 시리즈에 어려있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발 더 밀고 나가면 킹덤 시리즈에는 계급을 이용한 착취의 문제도 드문드문 녹아 있습니다. 시즌 1의 왕비가 본인의 자식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 아랫계급 아녀자들의 아이를 착취하는 것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언급한 조선의 병사 또한 아신의 성을 착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병사를 응징하는 것은 아랫계급이 윗계급의 부조리를 박살낸다는 킹덤의 주제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하다는 제목을 걸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얼른 시즌3 6부작이 나와서 제대로 한번 관찰해보고 싶습니다. 아신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이 잘려나가는 등의 어느 정도 고어적 면모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도 하죠.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언급했듯 김성훈 감독님의 말초적 특징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킹덤 아신전은 김성훈의 상남자적 스피드 연출과 김은희의 계급주의 세계관이 시너지를 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킹덤 아신전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